남구 갑 선거구가 4.11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3선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여야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드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면허의 잠결에 가속 페달까지 밟아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 이어 옥동농소관 도로 현장에서도 절개지 붕괴 사고가 잇따라 공사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가 보관료를 별도로 받는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버스를 이용한 화물 배송 자체가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부만 복직을 결정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시설과 기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교육기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3,4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일대 양식미역 종묘가 집단 폐사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남구갑 선거구가 4.12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 3선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당내 도전은 물론 북구의 조승수 의원까지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좌장인 최병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남구갑. 12.6 시험 보궐선거를 통해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 경합이 치열합니다. 김원덕, 이채익 씨가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통해 도전장을 내민 데 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또 40대 역동성과 섬세함을 내세운 서정희 씨도 후보 등록과 함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성환 변호사도 참보수 회복을 기치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서 민주통합당의 심규명 씨가 먼저 출사표를 던졌으며 윤인섭 변호사도 친노 진영이 재기에 나섬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조성수 의원이 북구를 떠나 남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의 외연 확대를 위해 북구를 김창현 공동대표에게 양보하고 남구갑에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권 후보의 난립과 강력한 야권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남구갑 지역은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혁신도시에 이어서 옥동농소관 공사 현장에서도 절개지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른 절개지 붕괴로 공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면을 지탱하던 안반이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옥동농소관 도로공사 현장인데 붕괴된 절개지가 90여 미터에 이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생태터널 조성 구간입니다. 두 차례 붕괴가 발생하면서 한 달 전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안반층의 기울기가 급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한 달 전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지방공학회랑 토목학회 그 작업을 진행시키려고 그게 나올 겁니다. 집안이 갈라지고 도로가 균열된 혁신도시 붕괴 현장. 이것도 오는 27일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을 이제 일을 해놨다 보니까 결과를 보고 보완이 되면은 공사해야 되죠. 일단 진단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곳 사업장 모두 공사 초기여서 심각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잇따르고 있는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설계와 감리 업무 강화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운전대를 잡고 잠이 드는 운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들었는데요. 잠결에 가속 페달까지 밟아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과 경찰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승용차를 흔듭니다. 한참을 흔들어 보지만 운전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만취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경찰차를 들이받았지만 바퀴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고 기아가 드라이브에 놔져 있어가지고 혹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깨우면은 앞으로 나갈 것 같아서 앞에 순찰차를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6%에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30분 8차선 대로에서 운전하다 잠들어 30분 넘게 교통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운전 중 잠을 잘 정도로 만취한 운전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화물보관소가 보관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UBC 보도에 따라 남구청이 조사를 벌였지만 처벌은 없었습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버스를 이용한 화물 배송 영업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가 이용자에게 배송료의 보관료까지 받는다는 보도가 나간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물보관소에는 화물들이 가득 쌓여 있고 이용자도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편하죠. 빨리빨리 오니까. UBC 보도 직후 곧바로 대대적인 행정조사에 들어갔던 남구청은 자유업이라 제재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들의 이런 화물 배송 영업은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수사업법은 여객버스는 승객이 가지고 타는 짐과 우편물만 배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보니 이용자는 물론 버스기사도 화물 분실이나 파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경 쓰기 싫으니까 기사에게 다 맡기지. 문제 생기면 기사한테 달린 거지. 단속 근거가 없다던 남구청은 불법 영업이라는 말을 듣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저도 불법 아닙니까, 그죠? 근절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의 화물 배송을 완전히 없앨 경우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으로 해고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일부만 구제하기로 결정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45명 가운데 23명만 부당하다며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22명은 해고를 인정하고 정직 등 징계를 받은 나머지 408명의 구제 신청도 정당한 징계라며 각하했습니다. 노조는 진호위가 1공장과 3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파업 가담 정도가 약한 직원만 구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호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각 공장별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가 또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인정할 수 없고. 노조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최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와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며 2년 이상 근무했기에 직접 고용으로 간주된다는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또 지난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 193명이 낸 구제 신청에서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중앙노동위원회 제소와 함께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 지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네, 나눔은 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까지 그 영역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 기부가 기업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전력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전문가 설명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이해를 높입니다. 이처럼 기업이나 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시설과 기능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교육 기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고쳐주거나 교육 기자재나 콘텐츠 제공까지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그 배운 지식을 실천하고 또 나누고 봉사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의 장이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교육 기부로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가 하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생생한 체험 교육을 생산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이용해 꿈나무 교육에 기여할 수 있기에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울산 지역 사회에 나름대로 공헌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이 정부 교육기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기업에서도 교육에 동참할 시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대학과 병원, 기업 등 30여 곳이 교육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창의적인 체험 교육이 중요한 입학 사정 자료로 활용되면서 교육 기부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 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교육청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여비 규정을 어기고 1,100만 원을 들여서 계획에도 없던 제주도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또 일선 교사 5명은 KTX 할인권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다 적발됐고 또 다른 교사는 시간의 수당을 이중 수령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00만 원, 경기 2,600만 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평균 급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와 인천으로 2,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증설부지가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외국인 투자 지역은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16만 제곱미터 가운데 오는 2013년까지 연산 24만 5천 톤 규모의 합성수지 원료 생산 공장 증설부지 2만 8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울산 대교와 접속도로 공사 구간 가운데 예전 부두 입구에서 공사 중이던 예전 나들목 개방형 박스와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돼 오늘부터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 문현에서 성내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개방형 박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차량 통행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울산 대교와 접속도로 사업은 오는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주탑과 터널식 앵커리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지역 바닷가에 건축 폐기물과 화공약품이 무단 투기되고 있다는 UBC 울산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폐기물 수거와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건축 폐기물 2톤을 수거하고 토지 소유주를 찾아서 화공약품을 치우도록 하는 한편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일대 양식미역 종묘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산과학원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이식한 미역은 잘 자라고 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에 이식한 미역 종묘는 대부분 폐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기장군 일대 양식미역 종묘가 해수 온도 때문에 집단 폐사했다며 해수 온도를 직접적인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한 5명과 화환을 준 1명,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4명 등 10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4명과 현역 지방의원 1명, 그리고 정당 명의의 화환 제공자 1명 등입니다. 북구의회 정모 의원이 지난 16일 술을 마시고 예결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북구청 지부와 북구주민회 등은 오늘 정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북구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날 술을 마셨을 뿐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BC 울산 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디자인 바다로 가다가 오늘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관 사업을 통해서 간절곶에서 진화로 이어지는 4.5km의 울산 대표 해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으로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 네르하 그리고 일본 나오시마 섬 등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지방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과학기술 진흥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내년에 2,689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육성 등 4개 분야 8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오늘 범서